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저는 올바른 소비 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쓰고 불필요한 포장지와 배송 거리를 줄이는 행동이 지구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실에 가구를 구할 때에도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단 당근마켓을 통해 괜찮은 중고 물품을 사서 공간을 채워보자고 계획했죠. 그리고 이 계획은 아주 고된 여정이 됩니다. 당근마켓 다들 아시나요? 당근마켓은 주위에 사는 동네 이웃들과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실을 구하기 전에도 종종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포장이나 배송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새 제품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직거래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신뢰도가 중고나라보다는 높은 편이죠.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거래를 하러 직접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귀찮고요. 자세히 물품을 보고 살 수 없기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면 이상한 판매자를 만나 고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이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빈티지나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은 성격이라 중고거래가 저에게 참 잘 맞았죠. 그런데 거래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처음 채우는 만큼 필요한 게 많았는데요. 이건 제가 공간을 기획할 때 적어둔 필요 물품들이에요. 생각보다 참 많죠?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그냥 주문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중고거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려면 일단 필요한 물건을 서치합니다. 많은 물건들 중에서 상태와 가격, 거리를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파는 판매자에게 연락합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키워드 알림 설정해서 알림이 뜨면 판매자에게 누구보다 빨리 연락합니다. 판매자와 대화를 한 후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판매자는 대부분 물건을 빨리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판매자와 제가 일정이 맞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지 못하면 판매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라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약속한 거래 장소로 나갑니다. 역 근처에서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가구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판매자의 집 근처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는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거래 시간이 퇴근 시간에 겹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받고 오토바이에 싣습니다. 냉장고, 서랍장, 탁자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물건들은 3, 4개의 밧줄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시키면 생각보다 안전하게 오토바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었으면 작업실까지 이동합니다. 저는 저번에 서랍장을 싣고 마포대교를 건너가는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휘청거려서 정말 쓰러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운전할 때보다 바짝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면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작업실 건물 앞에 도착하면 물건을 내리고 2층까지 옮깁니다. 혼자 들 수 없는 물건은 꼭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옮기기 위해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하나를 사는 것도 아니고 23개나 되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사니까 아무리 중고거래에 장점이 있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키워드 알림을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놓쳐버린 물건에 쓸데없는 후회감이 몰려와서 자괴감이 심하게 들어서 지쳐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중고거래를 통해 작업실을 꽉 채웠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처음에 다짐했던 약속을 지킨 거라 뿌듯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거래를 하면서 다행히 매너 없는 판매자를 만난 적은 없어요. 대부분 친절하고 깔끔하게 거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았던 판매자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소파를 거래했던 분은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소파를 차로 옮기는 사이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밖으로 도주한 적이 있어요.
주인분은 익숙하다는 듯이 강아지를 쫓아가서 잡아왔고요. 저는 그동안 거리에 소파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사러 갔을 땐 판매자분이 집에 없어서 빈집에서 물건을 빼오는 무인 거래를 했었습니다. 저 말고 소파를 무료 나눔 받기로 한 분이 계셔서 빈집 앞을 서성이다가 서로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죠. 제 냉장고는 멀쩡했지만 그분의 소파는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씁쓸해 하시면서 돌아갔습니다. 발받침대를 거래한 판매자분은 제 오토바이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거래 끝나고 기종이 뭐냐고 따로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원래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셨다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샀다고 또 연락이 오셨죠.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잘 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탁자를 사서 저의 거래 최장거리인 은평구 불광동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판매자분은 제가 오토바이에 탁자 싣는 건 너무 걱정하시면서 집 도착하면 꼭 연락하라고 친구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래 중에 가장 따뜻했던 거래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식물 고사리를 거래한 판매자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작업실에 놓을 식물을 알아보던 중에 싱싱한 고사리 화분을 파는 분을 발견해서 연락드렸더니 그 멘트가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고사리의 주인이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특이한 말투로 답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대로 고사리는 매우 싱싱했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슬픈 썰입니다. 청소기를 원래 10,000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판매자분이 그냥 무료로 주셔가지고 신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작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 코드가 아니라 중국 코드라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어댑터를 사서 연결을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멀리 가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러려고 중고거래를 하나 후회감을 심어주었던 거래였습니다. 결국 청소기는 새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못 쓰는 물건은 파시면 안 됩니다. 구입한 물건들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음 온라인 작들일 편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편도 꼭 시청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저의 중고거래 후기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